늦은 오후 JM마트의 넓고 후텁지근한 주차장 안은 쇼핑카트들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금소금으로 가득했다. 색 바렌 직원 유니폼을 입은 박수아는 지친 몸을 이끌고 긴 카트 줄을 수거 장소로 밀고 있었다. 8시간의 근무는 그녀의 기력을 모두 빼앗았지만 수아는 퇴근 전 마지막 남은 일을 마무리하려 애썼다. 그때 그녀의 눈에 끔찍한 광경이 들어왔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유모차 한 대가 주차장의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를 향해 빠르게 굴러가고 있었다. 유모차 안에는 1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기가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작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수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는 밀고 있던 카트줄을 내팽개치고 젖먹던 힘까지 다해 아기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주차장 한쪽 구석 짙은 선팅이 된 검은색 리무진 안에서 한 쌍의 차가운 눈동자가 위험에 처한 아기는 물론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 낯선 여자로 인해 자신의 계획이 망가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박수아는 26 JM마트의 평범한 직원이었다. 그녀의 삶은 특별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결국 생계를 위해 마트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보다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며 언젠가는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열겠다는 소박한 꿈을 꾸곤 했다. 그녀는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정의로웠다. 오늘도 그녀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에 널브러진 쇼핑카트들만 정리하면 지긋지긋한 일과도 끝이었다. 그녀는 여러 개의 카트를 한 줄로 엮어 주차장 한쪽에 있는 카트 보관소로 밀고 있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다리는 청은망은이었지만 그녀는 어서 빨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마실 생각에 힘을 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주차장 2층에서 내려오는 경사로 중간쯤에 아기가 탄 유모차 한 대가 위태롭게 멈춰 서 있는 것이었다. 주변에는 보호자로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그곳에 유모차를 가져다 놓기라도 한 것처럼. 어머, 저게 뭐야? 웬 아기 유모차가 저기에. 수아가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쪽으로 다가가려던 순간 유모차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모차는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점점 더 빠르게 굴러 내려갔고 그 끝에는 쌩쌩 달리는 차들이 가득한 도로가 있었다. 안 돼.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도 몇몇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의 차를 타거나 짐을 싣느라 정신이 없었고 굴러가는 유모차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다. 이대로 가다가는 유모차는 도로로 굴러떨어져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수아의 머릿속은 하얘졌지만 그녀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밀고 있던 카트들을 거칠게 내팽개치고 전속력으로 유모차를 향해 달려갔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유모차 안에 있는 아기의 모습만이 보였다. 유모차는 점점 더 속도를 내며 도로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대형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그들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수아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날렸다. 그녀는 아슬아슬하게 유모차 손잡이를 붙잡았고 그 반동으로 인해 유모차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다행히 유모차는 도로로 나가기 직전에 멈춰섰고 대형 트럭은 급정거하며 아슬아슬하게 그들을 비켜 지나갔다. 끽! 날카로운 급정거 소리와 함께 주차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수아는 넘어진 충격으로 온몸이 쑤셨지만 가장 먼저 유모차 안에 있는 아기의 상태부터 살폈다. 다행히 아기는 조금 놀란 듯
울음을 터뜨렸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기를 달래주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 깨달으며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무릎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유니폼은 흙먼지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한편 주차장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리무진 안에서는 강태민 회장이 이 모든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로 뒤섞여 있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비서실장 김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도련님께서 조용히 해. 강태민은 낮은 목소리로 김 실장의 말을 끊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아기를 안고 있는 박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사실 오늘 주차장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은 강태민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함정이었다. 그는 최근 자신과 아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정체불명의 적들을 유인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미끼로 사용하는 위험한 도박을 벌인 것이었다. 물론 주변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비밀리에 배치되어 있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완벽한 안전장치도 마련해 놓은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박수아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의 등장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그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어버렸고 동시에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세차게 흔들어 놓았다. 그는 평생을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살아왔고 인간의 선이나 희생 같은 것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한 여자가 오직 하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지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한 것이었다. 저 여자 누구지? 강태민이 나지막이 물었다. JM마트 직원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박수아입니다. 김 실장이 재빨리 대답했다. 강태민은 아무 말 없이 수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고 놀란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성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했다. 잠시 후 강태민의 지시를 받은 경호원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수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기의 보호자라고 말하며 수에게 정중하게 감사를 표하고 아기를 건네받았다. 수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아이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경호원들에게 아기를 넘겨주었다. 경호원들은 아기를 데리고 신속하게 리무진으로 돌아왔고 리무진은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수아는 그들이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신이 하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에게는 오늘 있었던 일이 그저 우연히 겪게 된 아찔한 사고일 뿐이었고 자신이 구해준 아기의 아버지가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리무진 안에서 강태민은 아들 준이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아빠 품에서 금세 안정을 되찾고 평화롭게 잠이 들었다. 강태민은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박수아라는 여자를 떠올렸다. 김 실장, 저 여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한 보상은 확실하게 해주도록 하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어떤 온기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는 그 실패 속에서 어쩌면 더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 것인지도 몰랐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주차장에서의 아찔했던 사고 이후 박수아의 삶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JM마트로 출근했고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을 응대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동료들은 어제 있었던 그녀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수아는 그저 쑥스럽게 웃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아기가 무사한지에 대한 걱정과 함께 갑자기 나타나 아기를 데려간 정체불명의 사람들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그것을 잊으려 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녀가 잊으려 했던 그 다른 세상이 바로 다음 날 그녀를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시각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그룹 중 하나인 서진그룹의 회장실. 강태민은 자신의 비서인 김 실장으로부터 박수아라는 여자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박수아 26,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2년 전 상경하여 현재 JM마트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하셨고 현재는 병든 할머니와 대학생 남동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별한 경력이나 배경은 없지만 주변 평판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무엇보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성격이라고 합니다. 김 실장의 보고를 듣는 동안 강태민의 표정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그는 자신과 아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적들을 유인하기 위해 위험한 함정을 팠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였던 박수아라는 여자의 등장은 그의 모든 계획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아주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그녀의 용기와 희생정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다는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에게 보상은 제대로 했나? 네 회장님. 어젯밤 그녀의 계좌로 익명의 후원금이라는 명목해 상당한 금액을 입금해 두었습니다. 아마 그녀의 모든 부채를 해결하고도 남을 금액일 겁니다. 그걸로는 부족해. 강태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 실장은 의외라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 정도면 충분한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니 부족해. 나는 그녀에게 단순한 금전적인 보상을 하려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녀라는 사람 자체가 필요해. 그의 마지막 말은 의미심장했다. 김 실장은 회장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지만 감히 되묻지는 못했다. 김 실장, 지금 바로 JM마트로 가지. 내가 직접 그녀를 만나봐야겠어. 강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결심을 굳힌 듯한 단호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수아는 마트 창고에서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때 마트 매니저가 다급하게 그녀를 불렀다. 박수아 씨, 빨리 좀 와봐요. 아주 중요한 손님이 박수아 씨를 찾고 있어요. 수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매니저를 따라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안에는 값비싼 명품 슈트를 차려입은 한눈에 보아도 보통 인물이 아닌 듯한 남자 몇몇이 서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어제 주차장에서 아기를 데려갔던 바로 그 남자 강태민이 앉아 있었다. 수아는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매니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두 사람의 눈치를 살폈다. 두 분만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강태민의 낮은 목소리에 매니저와 다른 직원들은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사무실 안에는 강태민과 수아 단둘만이 남았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태민이었다. 박수아 씨,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아들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감사의 수아는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는 괜찮은가요? 내 덕분에 아무런 상처 없이 무사합니다. 지금은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고요.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수아는 진심으로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에 강태민의 차가운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듯했다. 박수아 씨, 제가 오늘 당신을 찾아온 이유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예상치 못한 제안을 건넸다. 제가 당신을 고용하고 싶습니다. 제 아들의 임시 보모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물론 보수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수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보모라니. 그것도 이 엄청난 재벌 회장의 아들의 보모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회장님, 잘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왜... 저는 보모 경험도 전혀 없고 아이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내가 필요한 것은 전문적인 보모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당신처럼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고 진심 어린 사람입니다. 나는 어제 당신의 눈빛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수아는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어쩌면 이것 또한 그가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또 다른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저는 제 일이 있고 제 삶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엄청난 제안을 하시면 당신의 어려운 가정 형편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당신 계좌로 들어간 돈 역시 제가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용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제안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의 말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병든 할머니 그리고 대학생 동생. 그녀는 두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이 차갑고 위험해 보이는 남자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당신이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아들에게는 지금 당신 같은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니까요. 강태민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자신의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 사무실을 나섰다. 수아는 그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이 기회는 과연 그녀에게 축복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까? 그녀는 자신의 평범했던 삶과 가족의 미래 사이에서 힘겨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녀의 롱토트 대가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박수아는 결국 강태민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병든 할머니와 남동생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보모 역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지만 동시에 이 위험한 도박에 자신의 운명을 걸어보기로 마음먹었다. 수아가 강태민의 저택에 처음 발을 들인 날,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평창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그의 저택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체처럼 웅장하고 거대했다. 넓은 정원과 개인 수영장, 그리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평생 살아왔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집안은 최고급 대리석과 값비싼 예술품들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삭막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그곳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강태민 회장과
그의 비서인 김 실장, 그리고 몇몇의 가사 도우미들과 경호원들 뿐이었다. 박수아 씨, 오늘부터 당신이 머물게 될 방입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이 집사에게 말씀하십시오. 김 실장은 수에게 저택 2층에 위치한 넓고 화려한 방을 안내해 주었다. 방은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보다도 더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수아는 그곳에서 편안함보다는 위압감과 함께 깊은 고독을 느꼈다. 그녀의 진짜 임무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강태민 회장의 아들, 5살 난 강준의 부모가 되었다. 준이는 엄마를 일찍 여의고 아빠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태민이 너무나 바쁜 탓에 아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나 가사 도우미들과 함께 보내고 있었다. 아이는 나이에 비해 말이 없고 내성적이었으며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강했다. 처음 며칠 동안 준이는 수에게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다. 수아는 아이에게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준이는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쌀쌀맞게 대할 뿐이었다. 수아는 지쳐갔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진심으로 소통하려 애썼고 자신의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재미있는 동화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정원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조금씩 아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강태민은 그런 수아의 모습을 자신의 집무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가 과연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진심과 끈기에 조금씩 감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부모들처럼 아이를 그저 일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준이를 아끼고 사랑했으며 아이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함께 웃고 함께 아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의 진심이 마침내 준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계기가 찾아왔다. 준이가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엄마를 그리워하자 수아는 아이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고 자신이 어렸을 적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따뜻한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 성악가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아이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진심 어린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준이는 그녀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고 마침내 그녀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날 이후 준이는 수에게 급격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는 더 이상 그녀를 낯선 부모가 아니라 엄마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존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되살아났고 저택 전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쳤다. 강태민은 그런 아들의 변화를 보며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다. 박수아라는 여자는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와 아들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온기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수아는 이 거대한 저택 안에 숨겨진 비밀들과 보이지 않는 위험들을 어렴풋이 감지하기 시작했다. 저택 곳곳에는 수많은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고 강태민의 집무실은 최첨단 보안 장비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누군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거나 김 실장과 함께 비밀스러운 회의를 하는 날이 많았다. 그리고 가끔씩 저택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차량들이나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그녀의 눈에 포착되기도 했다. 수아는 직감적으로 강태민이 어떤 거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 역시 그 위험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를 돕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잠든 준이의 방을 확인하고 나오던 중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강태민과 김 실장의 심각한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회장님, 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직접적인 행동을 개시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모님 아니 박수아 씨와 도련님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고 있네. 그러니 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두 사람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게. 만약 그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나는 자네를 포함한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걸세. 그들의 대화를 통해 수아는 자신과 준이가 정체 모를 적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강태민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걱정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끼기도 했다. 다음 날 수아는 강태민에게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강태민은 잠시 망설였지만 더 이상 그녀에게 모든 것을 숨길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현재 그룹의 경영권을 노리는 내부의 적들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아들 준이를 여러 차례 위협해 왔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주차장에서의 사고 역시 그들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이었지만 수아의 등장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는 사실까지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수아는 큰 충격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에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그를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녀 역시 이 위험한 싸움에 동참하여 그와 준이를 자신의 힘으로 지켜내겠다고. 회장님, 저도 돕게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준이가 혼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수아의 당찬 결심에 강태민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작은 어깨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했지만 동시에 그녀라는 든든한 아군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는 요새 안에서 답 없는 질문들로 가득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는 운명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시련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수아가 강태민의 위험한 싸움에 동참하기로 결심한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해졌다. 더 이상 그들은 고용주와 보모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에 맞서 서로의 목숨을 지켜내야 하는 운명 공동체이자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동지였다. 강태민은 수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 그를 위협하는 적의 정체는 바로 서진그룹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의 이복동생 강태준 부사장이었다. 태준은 태민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형인 태민에게 극심한 열등감과 질투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형을 몰아내고 서진그룹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는 냉혹하고 야심찬 인물이었다. 최근 태준은 그룹의 주요 주주들을 포섭하고 태민의 경영 능력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며 그의 입지를 흔들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태민의 가장 큰 약점인 아들 준이를 이용하여 그를 무너뜨리려는 끔찍한 계획까지 세웠던 것이었다. 주차장에서의 사고 역시 준이를 납치하여 태민에게 경영권 포기각서를 받아내려던 태준의 자작극이었지만 수아의 예기치 않은 등장으로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었다. 그 자식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린 조카의 목숨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무서운 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새로운 목표는 아마도 당신이 될 겁니다, 수아 씨. 태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함께 수아를 향한 걱정이 묻어나왔다. 그는 자신 때문에 수아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를 반드시 지켜내리라 다짐했다. 아니나 다를까 태준의 마수는 곧바로 수에게 뻗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수아가 태민의 집에 보모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녀가 태민의 새로운 약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수아의 뒷조사를 시키고
그녀의 가족들을 이용하여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수아의 남동생이 다니는 대학교에 정체불명의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할머니의 병실이 최고급 특실로 옮겨지고 모든 병원비가 익명으로 완납되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던 수아는 이 모든 것이 강태준이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꾸민 짓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분노했다. 박수아 씨, 강태준 부사장님께서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부사장님은 박수아 씨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고 박수아 씨와 가족분들이 더 이상 어렵게 살지 않도록 돕고 싶어 하십니다. 대신 강태민 회장님의 곁을 떠나 부사장님 쪽으로 오신다면 말입니다. 태준의 비서가 수에게 찾아와 은밀한 제안을 건넸다. 그것은 달콤하지만 독이 든 사과와도 같은 유혹이었다. 하지만 수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거절했다. 돌아가서 당신들 부사장에게 똑똑히 전하세요. 나는 돈 때문에 내 양심과 사랑을 파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 가족들을 건드린다면 그때는 나 역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수아의 당찬 태도에 태준의 비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물러섰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회유가 통하지 않자 태준은 더욱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수아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집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배회하거나 그녀에게 의문의 협박 편지가 배달되는 등 그녀의 일상은 다시 한번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다. 태민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다. 태준은 교활했고 좀처럼 자신의 꼬리를 잡히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이용하여 태민을 더욱 궁지로 몰아가려 했다. 그는 언론에 강태민 회장 자신의 보모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심지어는 그녀를 이용하여 이복 동생을 모함하려 한다는 식의 악의적인 기사들을 흘리며 여론을 조작했다. 서진그룹 이사회에서는 다시 한번 태민의 자격 문제가 거론되었고 태준은 이 기회를 틈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태민의 해임안을 발의하려 했다. 태민은 사면 초과의 위기에 몰렸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는 박수아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민 씨,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이겨내야 할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믿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수아는 오히려 태민을 위로하며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동지였다. 두 사람은 함께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역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준의 비열한 음모를 역이용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일부러 태준의 스파이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자신들이 태준의 비자금 장부가 숨겨져 있는 비밀 장소를 알아냈으며 그 장부를 검찰에 넘길 것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예상대로 태준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장부를 빼앗고 두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이 고용한 전문 킬러들을 그 비밀 장소로 보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장부가 아니라 태민과 경찰 특공대원들이 파놓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치열한 격투 끝에 킬러들은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들의 배후에 강태준 부사장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와 자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이 숨어있던 아지트에서는 그동안 태준이 저질러온 모든 비리 행각이 담긴 진짜 장부와 증거 자료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의 오랜 야망과 탐욕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형과 조카를 해치려 했던 끔찍한 범죄 행위와 함께 그룹의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등 그동안 저질러온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적의 정체가 드러나고 그들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공개되면서 태민과 수아를 둘러쌌던 모든 오해와 비난은 눈 녹듯 사라졌다. 오히려 사람들은 거대한 위협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을 지켜낸 두 사람의 용기 있는 모습에 감동하며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한때는 그저 평범한 마트 직원이자 또 다른 한때는 차갑고 고독한 재벌 회장이었던 두 사람.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연인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위험한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은 찬란한 희망의 길이 펼쳐지고 있었다. 강태준의 킬러들이 현장에서 체포되고 그의 모든 비리 행각이 담긴 장부가 강태민의 손에 들어오면서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강태민은 결코 방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복동생 강태준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이대로 순순히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다. 분명 또 다른 함정을 파놓고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태준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형인 강태민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막강한 자금력과 법조계 인맥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증거들을 오염시키려 시도했다.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를 매수하여 박수아가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그녀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는 식의 거짓 진단서까지 만들어냈다. 상황은 다시 한번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했다. 태민은 태준의 비열한 방역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이제 법적인 증거만으로는 이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에게는 태준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는 수아와 함께 밤늦도록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수아의 평범하지만 예리한 통찰력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진심이 이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수아 씨, 태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돈이나 권력을 잃는 것보다도 아마 회장님 즉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거예요. 그는 평생 회장님의 그림자 밑에서 형인 태민 씨와 비교당하며 열등감 속에서 살아왔을 테니까요. 그의 모든 악행은 어쩌면 그 열등감에서 비롯된 비뚤어진 인정 욕구일지도 몰라요. 수아의 분석은 정확했다. 태민은 그녀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의 말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바로 함정 속의 함정을 파는 것이었다. 그는 일부러 태준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자신이 가진 결정적인 증거, 비자금 장부를 잃어버렸으며 그로 인해 이사회에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리고 태준이 방심하고 승리를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계획이었다. 며칠 후 서진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태준은 태민이 결정적인 증거를 잃어버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번 기회에 그를 완전히 몰아낼 생각에 의기양양하게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는 자신이 매수한 이사들과 함께 태민의 경영 능력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맹렬하게 비난하며 그의 해이만을 발휘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태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태민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궁지에 몰린 듯한 모습을 보였고 이사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박수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수아의 당당한 목소리에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태준은 불쾌한 표정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지만 수아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태블릿 PC를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영상 하나였다.
그 영상에는 태준이 자신의 아들 준이를 이용하여 태민을 협박하려 했던 주차장에서의 사고 당시 주변에 숨어있던 그의 수하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들은 태준의 지시를 받아 유모차를 밀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준이를 해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 영상은 당시 주변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화된 것으로 수아가 끈질긴 노력 끝에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태준 씨, 당신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목숨까지도 이용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습니다. 수아의 분노에 찬 외침과 함께 영상 속에서 들려오는 태준의 냉혹한 목소리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 모든 사실을 처음 알게 된 태민의 아버지는 깊은 충격과 함께 아들에 대한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궁지에 몰린 태준은 이성을 잃고 수에게 달려들어 태블릿 PC를 빼앗으려 했지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이 모든 것은 태민과 수아가 계획한 함정이었던 것이다. 그들은 태준이 이 사회에서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유도하고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을 생중계로 세상에 폭로한 것이었다. 태준은 현장에서 아동학대교사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고 그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태민과 수아는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가득했다. 수아 씨, 정말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구원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태민은 진심을 담아 수아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태민 씨. 우리가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거겠죠. 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행복한 미래만이 남아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수많은 시련과 위험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했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한 진실된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을 이겨낸 것이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그들의 미래를 밝혀줄 가장 눈부신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강태준 부사장의 충격적인 몰락과 함께 서진 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후 강태민과 박수아의 삶에는 잠시 숨가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안식이 아니었다. 태풍이 남긴 상처와 잔해들을 치우고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힘겨운 시간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민은 서진 그룹의 회장으로서 동생 태준이 저지른 엄청난 비리와 그로 인해 무너진 그룹의 신뢰를 회복시켜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하며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태준의 잔존 세력들을 척결했으며 불안에 떠는 주주들과 직원들을 다독이며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다. 그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결코 지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는 박수아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수아 역시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해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마트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진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바로 세운 용감한 여인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언론은 연일 그녀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고 사람들은 그녀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응원을 보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세간의 관심사가 되었다. 갑작스러운 유명세는 그녀에게 부담감과 함께 두려움을 안겨주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처럼 숨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민의 연인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태민과 함께 그룹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그녀의 진솔하고 소신 있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는 점차 서진그룹의 새로운 안주인으로서의 자질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가며 서로에게 더욱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태민은 수아의 따뜻하고 현명한 조언 속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고, 수아는 태민의 굳건한 사랑과 보호 속에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자신감을 얻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큰 힘이자 위안이었으며 서로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되었다. 한편 법정에서는 강태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하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형량을 줄이려 애썼지만 그가 저지른 죄는 너무나 명백했고, 수아와 태민이 제출한 증거들은 그의 모든 주장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특히 그가 자신의 어린 조카 준이를 이용해 형을 협박하려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그에게 더욱 싸늘해졌다. 수아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재판부가 강태준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 법원은 강태준에게 횡령, 배임, 살인, 교사, 미수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의 오랜 야망과 탐욕은 그렇게 법의 엄중한 심판 아래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고 서진그룹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태민과 수에게도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악연이나 외부의 위협에 시달리지 않고 오직 서로와 아들 준이의 행복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태민은 수아와 준이를 데리고 한적한 수목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그곳은 태민이 아내와 사별한 후 준이와 함께 가끔씩 찾아와 마음의 위로를 얻곤 했던 특별한 장소였다. 세 사람은 함께 낙엽이 쌓인 길을 걷고 맛있는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준이는 아빠와 수아 이모 사이에서 제잘거리며 웃음꽃을 피웠고 그 모습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행복하고 단란해 보였다. 수아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나무 아래서 태민이 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청혼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었다. 나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부입니다. 부디 나와 준이의 아내이자 엄마가 되어 평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아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시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준 태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고 준이는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린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사랑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은 눈부신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강태민의 진심 어린 청혼 이후 박수아와 그의 삶에는 비로소 완전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왔다.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는 어둠의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강태준 부사장의 몰락 이후 서진그룹은 강태민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그룹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해 나갔다. 그의 변화는 그룹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직원들과 주주들은 그에게 아낌없는 신뢰와 지지를 보냈다. 박수아는 더 이상 평범한 마트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태민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재벌가의 사모님으로 살아가는 대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가고 싶어 했다. 그녀는 태민의 지원을 받아 작은 어린이 도서관을 열었고 그곳에서 지역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따뜻한 사랑을 나누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화려함보다는 진솔함과 따뜻함이 넘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그들은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들만 초대하여 자신들이 함께 가꾸어 온 전원주택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언약을 맺었다. 결혼식 날 수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태민 역시 그런 그녀의 손을 잡고 평생 그녀만을 사랑하고 아끼며 그녀의 곁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아들 준이는 귀여운 턱시도를 입고 두 사람의 결혼 반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내성적이거나 말이 없는 아이가 아니었다. 엄마 수아의 따뜻한 사랑과 아빠 태민의 든든한 지지 속에서 아이는 밝고 씩씩한 아이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두 사람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자 행복이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의 삶은 언제나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모범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미래를 꿈꾸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속에서 그들만의 행복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어느 주말 오후 세 사람은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던 JM마트 주차장을 다시 찾았다. 그곳은 더 이상 수액이 아픈 기억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적의 장소이자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 특별한 추억의 장소였다. 여보,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내가 여기서 얼마나 큰 용기를 냈었는지. 수아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태민 역시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그럼 어떻게 있겠소? 그때 당신 정말 한 마리의 암사자 같았는데 당신의 그 용감한 모습에 내가 첫눈에 반한 거 아니오. 아이 참 놀리지 말아요.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만약 그때 내가 당신과 준이를 구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글쎄, 아마도 나는 여전히 차갑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 아무도 믿지 못한 채 혼자 싸우고 있었겠지.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마트에서 힘들게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괜찮소. 우리는 만났고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고 마침내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태민은 수아와 준이를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이나 불안감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현재의 행복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한 여자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은 한 남자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였고 한 아이에게 새로운 가정을 선물했으며 마침내 세 사람을 하나의 운명으로 묶어주었다. 주차장에서 시작된 그들의 위험하고도 아름다웠던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